이, 이 책이 지금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기의 치료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게 원문은 How Does Analysis Cure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원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분석이 어떻게 치료 효과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번역본이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앞에 두 가지 책은 번역본이 있어요. 앞에 하나는 자기 분석이라는 책과 그리고 자기의 회복이라는 책은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그건 번역본 사보실 수 있고. 그런데 이 세 번째 책은 내가 볼 때는 아직 번역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책에 대해서 오늘하고 이 다음 주일에 공부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론적인 고찰, 오늘은 이론적인 고찰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그 뒤에 다음 주에는 아마 그게 임상적 치료 과정의 재고찰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두 주에 나눠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하면, 아마 자기의 회복이라는 책을 1977년에 코웃이 썼을 때 Restoration of the Self라는 책이죠. 그 이전에 1971년에 자기의 분석이라는 책이 Analysis of the Self라는 책이었고, 이 두 번째 책이 발간되고 나서 그래서 자기의 회복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한쪽에서는 코웃의 새로운 이론을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심한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비난은 코웃의 작업이 비분석적이라고 아주 경멸스럽게 분류했다는. 비분석적이라는 것은 애널리스트, 이고 사이코 애널리스트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코웃에게 치명적인 거죠. 비분석적인 non 애널리틱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론화하고 책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정신 분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쌓은 모든 것이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온 이론들을 명료하게 할 필요를 느끼죠.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두 권의 아주 중요한 책을 쓰고 나서 그 뒤에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 자기를 좀 더 충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글들을 썼는데, 아마 이 글들을 쓰는 데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이 당시에 코웃은 이미 백혈병을 앓고 있어서 자기가 얼마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시기에 이 글들을 썼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고 사이칼라지스트, 자기 동료들로부터의 비판에 대해서 항상 지나치게 비판을 받지 않도록 애써왔던 과거의 태도만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 대한 비판이 누그러질 상황은 상황으로까지 발전한 거죠. 왜냐하면 코웃의 이론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프로이드의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 프로이드의 용어와 프로이드의 방식으로 자기 이론을 조심스럽게 펼쳐갔지만 궁극적으로는 프로이드 이론과 너무 다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오 사이칼리스트나 클래식한 사이코 애널리스트들로부터의 반론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회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자기 얘기를 충분하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오는 비난을 내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기 의견을 좀 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부분과 자기의 삶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이분이 조금 더 자기 이론을, 최종적인 이론을 좀 더 명료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글은 이 책은 1984년에 출간이 됐어요. 코웃이 사망한 이후에 출간이 됐는데 우리말로는 자기의 치료, 영어로는 How Does Analysis Cure라는 책인데 코웃이 글을 원래 아티클들을 썼지만 출판 자체는 아놀드 골드버그라는 분과 폴 스테판스키가 공동으로 편집을 했어요. 공동 편집으로 해서 이 책이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코웃의 사후에 출간된 책에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공부를 하는데 코웃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온 것을 다 종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그럼 여러분들이 번역본을 한번 나중에 사서 보시죠. 그럼, 맞네. 그러면 그거 나중에 카톡으로 올려놓으시면 다들 좀 참조하시면 좋겠네. 그래서 번역본이 있다니까, 번역본 이름이 다시 한번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인가요? 네네.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번역본을 구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네요. 이 책을 설명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얘기를 이 책에 말하자면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것은 코웃의 교재 자체를 우리가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앨런 시걸이라는 분이 쓰신 하인츠 코웃과 자기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쭉 공부해 오고 있는데 이 앨런 시걸 자신의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앨런 시걸이 코웃을 적극적으로 도우고 코웃의 마지막 책을 편찬한 분이 아놀드 골드버그인데 아놀드 골드버그가 한 얘기가 중에 자기가 공감되는 얘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자기 심리학과 심리치료의 독특성이라는 아티클 1980년도 아티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흥미있는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아놀드 골드버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심리치료와 보통 심리치료와 또 하나는 정신분석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신역동적인 심리치료하고 정신분석학이라고 할 때 사이코다이내믹 사이코테라피 또는 사이코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것하고 사이코애널리시스를 많은 클래시컬한 이론가들이나 또는 이고 사이칼리스트 그걸 지금도 구별해내요. 근데 구별하는 방식이 면담의 빈도 보통 주 4회 3회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카우치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어떤 절차나 면담의 횟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심리역동적인 치료하고 심리치료하고 정신분석을 구별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형식적으로 보면 면담의 빈도나 어떤 면담 공간에서 카우치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쪽으로 형식적으로 구별을 해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점에 비슷하냐면 방어기제 그러니까 우리가 디펜스를 이해하는 거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트랜스퍼는 전이와 저항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꿈의 해석이나 억압된 감정의 해소 그리고 발생론적 재구성 이런 모든 기법이 양쪽이 다 거의 동등하다는 거의 같은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쪽은 정신분석이고 한쪽은 그냥 심리치료라고 격하를 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정신분석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몇 번 드렸죠.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전이와 저항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지지적인 심리치료가 아니고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은
모던 사이코 애널리시스는 이게 사이코 애널리시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는 이런 현대 정신분석적인 접근은 어쩌면 주 3회 이상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른 주 3회, 4회를 할 수도 있지만 모던 사이코 애널리시스 쪽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나쁠 때는 주 1회나 2회를 하는 것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빈도가 문제가 아니고 치료 기법이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걸 정신분석의 틀 안에 본인들의 이론과 그리고 임상을 소화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걸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나 클래식한 사이코 애널리스트는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코웃의 제자인 아놀드 골드버그도 이런 도전에 지금 직면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분을 이해하고 있냐면 아주 이고 사이칼라지 쪽에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입장과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참고가 될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치료의 횟수나 카우치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영토에 대한 논쟁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분석이다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임상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견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아놀드 골드버그는 우리의 1차적 관심은 기법적 절차가 아니라 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입장이다. 이렇게 치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가 무엇이냐. 방법보다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서 무엇이 정신분석이고 무엇이 심리치료인가를 구별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드버그 얘기는 자기에 대한 지식을 우선 이 셀프 사이칼로지 쪽 입장에서 손상된 자기와 조직화되지 못한 자기를 진단적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환자를 둘로 나누고 있죠. 하나가 손상된 자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인가 하나는 또 조직화되지 못한 자기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이 두 가지로 자기를 셀프 상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손상된 자기는 자기애적 상처의 결과로 어느 정도 왜곡이 발생했으나 자기 대상 환경의 공감적 반응이 어느 정도 충분했기 때문에 자기의 핵심 구조는 조직화될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의 구조 자체는 형성된 사람이에요. 그래 스트럭처드가 돼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손상된 자기의 본질적인 건강과 응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의 목표는 자기의 수정, 확장 또는 자기의 결함을 메우는 것이 되어야 하나 이것은 자기의 근본적인 구조는 바꾸지 않은 채 미세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즉 복구를 의미한다. 그래서 골드버그는 손상된 자기, 손상된 셀프의 특정 부분에 대한 치료가 바로 심리치료 과제라. 사이코 애널리시스, 사이코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기서 셀프죠. 셀프 자체가 어느 정도 손상은 있지만 조직화, 오거니제이션 자체는 돼 있다는 얘기예요. 조직화된, 그래서 오거니제이션 자체, 오거나이즈드 된 셀프란 얘기죠. 그래서 조직화된 됐지만 거기에 손상이 일부 갔기 때문에 일단 셀프 자체는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구조가 돼 있다는, 조직화가 오거나이즈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손상, 데미지가 간 부분이 있어 이걸 복구해낸다, 리페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목표 자체가 어느 정도 구조화가 돼 있는, 조직화가 돼 있는 셀프에 있는 일정 부분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거다 하는 게
이게 심리치료인데, 그러면 정신분석은 뭐냐 하면 초기 대상 환경의 잘못된 반응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자기 대상인 어떤, 여기서는 부모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부모 대상의 잘못된 반응 때문에 자기의 셀프의 핵심적인 구조가 조직화되지 않은 셀프 단위. 그러니까 아직은 조직화 자체가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의 치료의 목표는 자기 구조의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프의 재구조화, 다시 여기서 구조가 돼 있지 않은 걸 구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자기 구조의 변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조 변경을 위한 작업이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화가 덜 돼 있어서, 구조화가 덜 된 자기를 재구조화한다는 것, 이건 근본적인 작업이죠. 이걸 정신분석이라고 하고, 아놀드 골드버그는 어느 정도 이 손상의 정도가 처음에 구조화는 돼 있지만 어떤 데미지가 일정 부분 나 있는 부분을 수리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 비유를 하자면 집 수리하는 것하고 보통 그냥 리페어하는 거, 리마들링 하는 것하고 차이. 거의 리마들링 수준이면 거의 있는 것을 온전히 다 구조를 새로 바꾸는 작업이죠. 단순히 페인트를 칠하거나 화장실에 조금 손보는 정도의 리페어 같으면 이걸 심리치료라고 하고, 성격 구조 자체, 오거니제이션 자체를, 그래, 셀프 자체를 재구조화해내는 작업이 정신분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드버그의 견해에 의하면 어떤 치료 기법을 썼느냐로 보는 게 아니고 치료 목표가 무엇이냐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상태, 셀프가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셀프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래서 치료가 이게 복구인가 아니면 재구조화인가, 그러니까 리페어라고 하는 개념인가 리오거니제이션인가 라는 것에서 정신분석과 심리치료를 구별해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주 이분 견해에 의하면 굉장히 다른 결론이 나요. 가장 프리헤드파는 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로이드가 봤던 프로이드가 봤던 환자는 어떤 신경질적 환자들이죠. 신경질적 환자들은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얘기할 때 그걸 스트럭처드 퍼슨이에요. 구조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오거니제이션이 그 스트럭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어떤 데미지들을 리페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치료, 그러니까 신경증의 치료는 심리치료라는 결론이 되어버리죠. 사이코테라피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했던 건 사이코테라피고, 지금 코웃이 주장하는 자기애적 환자, 자기애적 행동장애나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는 오거니제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리오거니제이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사이코애널리시스라는 결론이 되죠. 그러면 지금 프로이드와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주장과 지금 셀프 사이칼러지 코웃의 후계자가 주장하는 정신분석은 완전히 뒤바뀌죠. 그러니까 셀프를 치료하는,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가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행동장애를 가진 환자를 재구조해내는 작업, 이것이 정신분석이라고 봐버리죠. 그렇지만 뉴라틱 환자의 데미지 난 부분을 리페어하는 수준에 있는 치료는 심리치료다. 이렇게 큰 주장의 차이가 생겨요. 여기에 이 책을 쓴
저자 알렌 시거는 그렇게 확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아놀드 골드버그 얘기를 갑자기 코운 얘기만 하다가 그 제자 얘기를 한 이유는 자기가 거의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도 셀프 사이칼로지스트라고 본다면 우리 셀프 사이칼로지스트가 하는 것이 정신분석이고 어떠면 이고 사이칼로지스트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신분석이 아니고 당신들이야말로 심리치료자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결과가 됐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납득이 되나요? 아마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다들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애써 한번 생각을 해보는 중이에요. 이분들 자기들이 이게 멸절불안이잖아요. 자기들도 정신분석을 공부했는데 코웃을 따랐다는 것만 가지고도 정신분석가가 아니라고 멸시당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들을 디펜드해내야 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웃이 느꼈던 위협을 이 제자들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